원숭이 두창의 전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어제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정다별 예비선거가 내일 조기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실시됩니다. 뉴 로안대 소재 한 고등학교의 한 재학생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발언을 거듭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의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 규정이 에릭 애덤 시장이 서명함에 따라 즉각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여름 휴가철 원숭이 두창 전파 속도가 더 빠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뉴욕시에서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뉴욕시에서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측은 감염자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과 함께 농포, 림프절 종창과 발진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합니다. 환자 10명 중 1명 정도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여행과 축제 규제를 해제하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했다며 여름철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계획된 여러 축제와 대규모 파티가 원숭이 두창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현재까지 보고된 발병 사례를 보면 원숭이 두창이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주로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의 감염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방역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의 정당별 예비선거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조기 투표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며 조기 투표소는 3일과 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는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 해켄색 버겐 카운티 정부 청사, 파라무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티넥 리처드 로다 센터 등 9곳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며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시장과 팰리세이즈 민주당 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폴킴 셰이원 중 이번 예비선거의 승자가 오는 11월 8일 열리는 시장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시장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스테파니장 시의원과 글렌 폴로타 후보 중 승자가 공화당 시장 후보로 11월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각 정당별 시장 후보로 나선 4명 중 3명이 한인인 만큼 한인 표심이 차기 팰리세이즈 시장의 주인공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는 폴킴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제이슨 김 팰리세이즈 교육위원과 마이클 비에트리, 이에 맞서 크리스정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폴킴 팰리세이즈 플래닝보드 위원과 아니에스카 가레시아 팰리세이즈 교육위원이 대결을 벌입니다. 팰리세이즈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 외에도 프리실라 수에로가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터서 포틀리 시의원과 데니얼 팍 테나플라이 시의원은 각각 4선에 도전합니다.
카운티별 조기 투표소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 당일인 오는 7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뉴저지주에 처음 도입된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650만 명 중 3.2%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로랜드에 소재한 웨스트베리 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쏴버리겠다는 등의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웨스트버리 교교에 재학 중인 오키드 올레드 블레어 주니어는 학교 트위터 계정에 댓글로 테러를 저지르겠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쏴버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블레어 주니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걸쳐 올려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It really wasn't like the quiet kids, to be honest. It was just really active and talkative. 학교 측 또한 블레어 주니어의 협박성 글들을 심각하게 간주해 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I am scared. I'd rather them just stay home because I don't want anything to happen to them. You know, I feel like they even say we don't want to go to school. Yeah, it is scary, but this is the life that we live in right now. 나소 카운티 검찰은 그에게 총기 구입이 금지된 극단 위기 보호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블레어 주니어는 지난 4월 발생한 교내 폭력 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5일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블레어 주니어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총기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정신감정 실시와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통한 교내 생활 원격 감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블레어 주니어는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나소 카운티 검찰청장은 큰 실망감을 표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정신상담 및 치료 부분에 더 신중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화재 안전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자동문 폐쇄 기능을 위반하면 2주 안에 시정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장치가 없는 난방기구 판매가 금지됩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강화된 화재 안전 조례안에 서명함에 따라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법안은 지난 1월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것으로 화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5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앞으로 자동문 폐쇄 기능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14일로 단축됩니다. 이후 뉴욕시는 14일 시정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인스펙션을 시행해야 하며 이때 건물 소유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250에서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매일 $25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난방기구 판매도 금지됩니다. 전기 히터는 넘어지거나 과열되는 경우 자동으로 전력이 차단되는 기능이 없는 것은 판매가 금지되며 연방에서 인정하는 안전 레이블을 부착한 전기 히터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그 외에도 화재 안전을 홍보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내용도 성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전기 히터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10개 언어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해야 하며 세입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뉴욕시 빌딩국은 앞으로 1 패밀리 하우스 또는 2 패밀리 하우스, 3 패밀리 하우스에 대해 화재로 손상된 집을 수리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접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브롱스 트윈파크 아파트에서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는 실내에서 사용한 난방기구가 그 원인이었으며 불이 난 방의 입구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 연기가 퍼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는 오는 4일까지 브로드에비뉴를 중심으로 2022 팰리세이드 파크 스프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생필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야외 장터와 함께 한식당, 카페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이와 함께 코로나를 이기자라는 테마로 내일 오후 7시 파인플라자 그랜드홀에서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에는 유명 성악가, 경기 미녀 명창 박정배 선생, 정태희 한국무용원 등이 출연합니다.
또 행사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팰리세스팍 시청 앞에서 거리 공연이 진행됩니다. 렌트닷컴의 5월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내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평균 32.8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임대료 평균 상승률이 침실 1개 스튜디오 기준 26.5%, 침실 2개 아파트는 25.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뉴저지 내 임대료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저지시티의 경우 스튜디오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49.6%나 올랐고 침실 2개 아파트는 41.2%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 스튜디오 평균 임대료는 3,943달러, 침실 2개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5,37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구 비율 대비 임대료 인상폭이 가장 큰 상위 5개 지역 중 2위에 랭크됐습니다. CNBC, CNN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채용 공고가 1,1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 1,190만 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구직자 수의 2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는 440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정리해고는 120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도 채용 공고 건수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구직 정보 플랫폼 인디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지난달 말까지 1,140건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일자리 시장은 임금 인상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식품의약국에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바로 맞힐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8%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저는 영유아에게도 백신의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인 30 마이크로그램의 10분의 1 용량인 3 마이크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한 결과 강한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데 80%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자료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